대구공항 통합 이전 예비 이전 후보지가 두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정 이유와 앞으로 추진 일정 자세히 알아봅니다.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희망원 비리 수사가 꼬리 자르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봉 김성일 선생의 초상화를 그릴 한지를 400년 전 제작 방식 그대로 재현하기로 하면서 한국화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화군이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시골에서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깨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내리던 비는 경북 북부 지역에만 조금 더 이어지겠고 낮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찬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포근한 아침보다 낮 기온이 더 낮은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볼에 닿는 공기가 무척 부드럽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영상 1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15도가량이나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차가운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아침 기온보다 오히려 2, 3도가량 더 떨어지겠고요. 절기 우수인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는 대부분 그친 가운데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만 아침까지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대구와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도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부니까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 민군 통합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가 발표됐습니다. 예상대로 군의군 우보면 단독 후보지와 의성군 비안면, 군의군 소보면 공동 후보지 두 곳으로 압축됐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조정실장 주관 공항 이전 태스크포스가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통합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동안 설명회를 가진 5곳 가운데 군의 우보면 단독 후보지와 의성 비안면과 군의 소보면 공동 후보지 두 곳입니다.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와 접근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군의 우보면은 접근성 면에서 가장 앞선 후보지로 대구 경북 인구 분포의 중심에서 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2020년 대구 순환고속도로 다사 외관 광역도로가 완공되면 대구에서 승용차로 34분에서 50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공동 후보지인 의성 비안면과 군의 소보면은 대구 경북 인구 분포의 중심에서 45km 떨어져 2020년 이후 승용차로 45분에서 60분 정도 걸립니다. 군의군과 의성군은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고 최종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향후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의군이 예비 후보지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 모두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구 통합공항 이전이야말로 의성군의 절실한 그런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또 똘똘 뭉쳐서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다른 후보지였던 고령군과 달성군은 국방부에 반대 의견을 밝혔고 고령과 공동 후보지로 묶였던 성주군은 단독 부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렇게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되면서 K2와 대구공항 통합 이전 절차도 더욱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최종 후보지는 올해 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남은 절차 윤영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결정된 예비 이전 후보지 두 곳 가운데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기 위해 곧 심의에 들어갑니다. 두세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두 곳 다 이전 후보지가 될 수도 있고 한 곳이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국방부와 대구시는 공항 이전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만드는데 3천억 원 규모의 사업인 만큼 계획 수립에 서너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계획을 토대로 주민투표를 거치는데 이전 후보지가 두 곳이고 두 곳 모두 찬성이 나올 경우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이전 부지를 선정합니다. 이렇게 여러 절차가 남은 만큼
이전 부지 최종 결정은 올해 말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잠정 합의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공항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이 절차나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구시는 이전 후보 지역의 일부 주민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갈등 관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통합공항 이전 계획 수립 용역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공항 이전 사업과 이전 지역 지원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오는 2023년에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동시에 개항됩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국방부가 어제 발표한 대구공항 통합 이전 예비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 김영만 군의군수는 단독 후보지인 우보면에 대해 찬성 의견을 국방부에 제출했다며 의성 비안을 포함한 군위 소보 의성 비안 후보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공동 후보지의 경우 민항시설의 배치 문제, 주민 지원 사업비의 배분 문제와 더불어 의성과 군위 지역 모두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지역 내외로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공동 후보지에 대한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동초등학교 통폐합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대구시 교육청이 교육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이 대동초등학교 통폐합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통폐합을 논의하기 이전부터 교육박물관 자리로 이미 대동초등학교가 최적지로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조지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대구시 교육청이 작성한 대구교육박물관 설립 관련 자체 심사 자료입니다. 교부금 97억 원을 신청하면서 예정 자리는 통폐합 예정인 대동초등학교를 명시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 30억 원을 산출했고 도면까지 첨부했습니다. 교육청 밖에서는 통폐합이 거론조차 되지 않았지만 추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처음부터 교육박물관 자리에 대동초등학교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교육부에 보고하면서 이미 통폐합과 관련된 그 지역 주민들이나 학부모와의 의견이 합의가 된 것처럼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용역 보고서는 모든 그 서류를 꿰어 맞추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을 뿐 당시 대동초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어차피 시력하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학교를 하더라도 뭐 어차피 그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동을 했는 기고 그 당시에 뭐 대동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교부금 97억 원을 확보한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해 8월 뒤늦게 교육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고 12월에 대동초가 가장 적합하다는 용역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정한 교육박물관 최적지에 끼워 맞추기식 타당성 용역까지 드러나며 대구시 교육청이 교육박물관을 세우기 위해 무리하게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대구 시립희망원의 인권유린과 비리를 수사한 검찰이 이례적으로 현역 신부를 구속 기소했죠. 적지 않은 성과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시민사회단체들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시립희망원과 대구 정신병원에서 조성된 비자금 수억 원이 천주교 대구 대교구의 3억 공제회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대구 대교구 고위 관계자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대구지방검찰청은 이 계좌가 비자금 관리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개인 계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자금이 공적인 용도로 사용된 데다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이 없기 때문에 횡령 등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이 되었고 또 얼마 그중에 또 한 반 정도는 지금 현금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냥 그 계좌에.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이 확인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자금 조성 과정과 사용처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개인 비리 사건으로 축소하려 한다면서 조완길 대구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이사장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3억 공제에는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등 전체의 교구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자금처라는 좀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검찰은 3억 공제회의 수사 확대는
뚜렷한 범죄 혐의가 없는 이상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지검은 희망원의 전 원장 신부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6명은 불구속 기소하면서 대구 시립희망원 사건 수사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학봉 김성일 선생의 후손들이 선생의 초상화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초상화가 그려질 한지를 400년 전 제작 방식 그대로 재현하기로 하면서 한국 화단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석준 기자입니다. 안동 풍산의 한지 공장. 학봉 김성일 선생이 자리하게 될 높이 2m 대형 한지가 모습을 드러내고 종이를 길어 올리는 장인의 손길은 어느 때보다 신중합니다. 400년 전 학봉이 남긴 한지는 요즘에 찾아보기 어려운 감당나무 한지였습니다. 안동 구석구석을 몇 달 뒤져 감당나무를 어렵게 모았고 종이를 두드리는 도침과 뒤이은 건조 작업까지 옛 방식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상적인 어떤 맑음을 지향하려고 하는 측면이 강한데 그것은 순수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종이가 아니면 그릴 수 없겠다. 그리고 대상자와 종이와 일치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정 스님과 성철 스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그렸던 한국 화단의 대표 작가 김호석 화백이 총 제작을 진두지휘합니다. 종친 모임에 참석해 학봉 후손들의 공통된 인상을 뽑아내고 학봉의 외양을 묘사한 옛 문헌 내용을 거울 삼아 초상의 윤곽을 잡게 됩니다. 그러나 얼굴 모습보다 더 중요한 건 학봉이 상징하는 400년 전 선비 정신의 원형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가급적이면 그 시대에 그것을 그대로 좀 정신과 함께 담았으면 하는 게 작가 생각이고 저희들도 아주 거기에 100% 동의를 했습니다. 안류에 종택 앞마당 흙을 넣고 학봉이 남긴 벼루와 붓으로 마감한 초상화는 빠르면 연내에 완성돼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구미 지역의 수출이 지난 연말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미세관에 따르면 지난 1월 구미 지역의 수출은 전자제품 등의 호조로 2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고 전달보다도 6% 늘었습니다. 또 지난달 수입은 8억 달러로 17% 늘었고 무역 수지는 1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28% 증가했습니다. 구미 지역의 수출액은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 연속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 구미공단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봉화군이 지난해 7월부터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골에서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싣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성공 비결 조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봉화군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한 입점 농가가 콩나물과 냉이, 시금치 등의 가격표를 붙이고 직접 진열에 나섭니다. 귀농의 농사를 지으면서 판로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로컬 매장이 생겨서 그 판로가 이렇게 있다는 게 농민들한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는 140 농가가 직접 생산한 야채류와 곡류, 두부, 쌀로 만든 빵에 이르기까지 170여 개 품목의 농산물을 판매합니다. 개장 이후 지금까지 누적 매출액은 6억 원, 누적 이용객은 4만 5천 명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인근 영주시와 태백, 울진군에서 정기적으로 찾는 고객이 있는가 하면 강원도 등지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처음 운영 준비할 때는 반신반의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역에 다양한 농산물이 많이 나옴으로써 또 소비자들도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을 많이 찾고 그러면서 이제 운영에 좀 자신감이 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정착의 비결은 싱싱한 농산물을 제때 공급하고 농민 스스로 결정하는 가격도 인근 마트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너무 싱싱하고 좋아서 파프리카랑 말린 가지하고 샀습니다. 네. 봉화군은 직매장 옆에 농산물 가공센터를 건립해 남은 제품으로 가공 제품을 만들어 제품의 다양성을 꾀할 계획입니다. 건물이 260평에 공장을 150평 지어서 지역 농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이 낼 수 있는 공장을 짓고자 합니다. 봉화군은 내년에 백두대간 수목원 인근에 20억 규모의 로컬푸드 레스토랑을 건립해 연매출 50억 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대도시에만 흥행할 것 같던 로컬푸드 직매장이 농가 스스로 제품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포항에서 나는 겨울 시금치는 포항초로 불리면서 전국에서 최고로 쳐주는데요. 해마다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출하하는데 요즘 맛과 영양이 가장 좋을 때라고 합니다. 장성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겨울 내내 추위를 이겨낸 시금치가 푸른 잎을 키우고 있습니다. 해풍과 모래땅의 영향을 받아 키가 작고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인 포항 시금치로 지난달부터 출하가 한창입니다. 당도가 높고 저장성이 좋아 전국적으로 포항초로 불릴 만큼 인지도가 높은데 추위를 이겨낸 이맘때가 맛과 영양면에서 최고입니다. 12월 말에서 1월 달 그 한파로 인해서 얼었다 녹았다 이러면서 이제 당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고 요 시기가 이제 영양면에서도 최고 좋을 때입니다. 올겨울 가뭄 등으로 작황이 부진하면서 시금치 가격은 예년에 비해 좋은 편입니다. 요즘 출하 가격은 350g 한 단에 1,600원 선으로 평년에 비해 30%가량 높습니다. 포항 시금치는 현재 380여 농가에서 230헥타르 규모로 재배해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후온난화 등으로 겨울 시금치 재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포항 시금치의 명성을 지키기도 그만큼 힘들게 됐습니다. 홍수 출하가 염려하는 거죠. 홍수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신안 섬쪽 같은 데는 거의 가을에 노지 파종해갖고 기계화해갖고 막 대량으로 생산해내거든요. 포항의 대표 작물인 부추의 연작 피해를 막기 위해 재배를 시작한 포항 시금치가 이제는 부추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명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교육부와 경북교육청이 모집 기간을 늘렸는데도 전국에서 경북 지역 2개 학교만 신청했다면서 경북교육청 자체 기준마저 제한 없음으로 변경하는 등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연구학교를 신청한 경북 2개 학교의 학교 운영위에도 무리한 진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절차적 정당성에도 하자가 있어 보인다며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행에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구시는 민생안정 지원 시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시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지원하는 민생 현장 투어를 오늘부터 달서구 월성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서 실시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후 2시부터 7시까지인데 소액 대출과 신용보증이 필요하거나 과도한 부채와 높은 이자 등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지원 시책을 찾아 안내하고 신용 회복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대구시 대표단과 문화사절단 등 36명이 2017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일본 교토를 방문합니다. 2014년부터 해마다 한중일 각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를 선정해 다양한 문화 교류를 추진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대구시와 중국 창사, 일본 교토가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권 시장은 또 교토시 우메코지 공원을 방문해 녹화 사업 설명을 듣는 한편 400년 전통의 니시키 시장을 방문해 대구 지역 전통시장의 방제 대책과 비교해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116개 사업에 3,960억 원을 투입해 7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합니다. 공공부문의 재정 지원을 통한 직접 일자리 창출에 가장 역점을 두고 61개 사업에 3,263억 원을 투입해 4,700여 개의 일자리를 4만 7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구직자 취업 지원과 맞춤형 직업 훈련, 창업 지원과 공공행정 일자리 등 6대 중점 추진 분야를 정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또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프리존 특별 법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규제 프리존 특별 법안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재정,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 야당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재벌 대기업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8달 넘게 국회 상임위에 기류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볼에 닿는 공기가 무척 부드럽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15도가량이나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차가운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오히려 아침보다 기온이 2, 3도가량 떨어지겠고요. 절기 우수인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변화에 건강관리를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차츰 중국 북부지방에서 내려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청도의 기온은 13도로 출발하고요. 영천 지역도 13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11도에 머물겠습니다. 문경의 현재 기온은 9도, 상주 10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모두 10도를 밑돌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9도, 낮 기온도 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12도,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스키장 하늘 표정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 월요일 아침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